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노후에 재산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까지 지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평생 모은 돈과 평판을 한순간에 잃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사기꾼만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심지어 가까운 자식 때문에도 그 모든 걸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단 한 번 무너지면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절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정한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노후 처세술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는 반드시 선을 긋고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사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가 들어옵니다. 형님, 이번 기회는 정말 확실합니다. 어머니, 저만 믿고 투자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제안들 중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년 지기 친구의 사업 제안을 믿고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고요. 특히 친척이나 오랜 친구라도 금전거래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인데 그럴 수 있지라는 정칭에 기대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 정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만이라도 올라고 다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원칙적으로 금전거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부탁하기 어려워합니다. 재산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문제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도움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지. 이런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도와준 일, 빌려준 돈, 보증 서준 일은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조강님께 25년 8월 13일 100만 원을 빌려드렸으며 12월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함. 이라고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은 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적어 놓으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정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명확한 기록은 오해를 방지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건강한 거절을 습관화하십시오. 아니요 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면 무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번 들어준 부탁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한 이유를 말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계속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선을 그어주는 배려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재산 규모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얼마큼 있다.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나 친척, 이웃에게까지 세세하게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과 오해를 불러옵니다. 재산을 노리는 이들은 항상 정보를 먼저 파악하려 듭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예금, 투자 현황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모를수록 안전합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아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재산은 조용히 관리하고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품격 있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명예를 지키는 말버릇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 실언이 수십 년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친목 모임에서 타인의 험담, 정치나 종교 이야기, 과거 자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성공담이 지금 시대에는 자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 문제가 많아. 저 집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나중에는 다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험담이 시작되려 할 때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면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명예는 조용히 지킬 때 가장 빛납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실수가 많을수록 명예는 흔들립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도움은 축복이지만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불화를 낳습니다. 자녀의 결혼, 재정 관리, 육아 문제에 조언을 넘어 지시를 하게 되면 서서히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자녀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딸아들을 위해서 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정도로 부드럽게 제안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관계가 틀어지면 명예도 상처받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까다로운 부모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가족 모임도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일곱 번째,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그런 걸 다 해야 하나? 친한 사람과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법적 절차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혹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는 게 약입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켜야 안전합니다. 8번째,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생활 태도가 무너지면 명예는 무너집니다. 단정한 복장, 깔끔한 집, 예의 바른 태도는 재산보다 오래 남는 가치입니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몸가짐을 소홀히 하거나 매너를 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집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명예를 쌓아갑니다. 식사 예절이나 대화 예절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례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게 행동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품격의 일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세요. 외모는 늙어도 정신만큼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외부의 유혹에 냉정해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제 즐기며 살라는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써봐야지. 언제까지 아껴 살 건가? 이런 생각으로 과도한 사치와 충동 소비를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층을 노린 각종 사기가 많습니다. 건강식품,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을 과장 광고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끊임없이 접근합니다. 무료 체험, 특별 혜택, 한정 판매 이런 말들에 혹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여유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쓸 때와 아낄 때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출은 아끼지 마시고 허영이나 과시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10번째, 봉사와 나눔으로 이름을 남기십시오. 노년기의 진정한 명예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베풀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작은 나눔과 봉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성을 남깁니다. 꼭 큰 기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는 것,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진정한 명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작은 실천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멘토링이나 상담, 강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씨 좋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본인에게도
큰 보람과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는 반드시 선을 긋고, 둘째, 작은 도움도 기록으로 남기며, 셋째, 건강한 거절을 습관화하고, 넷째, 재산 규모를 노출하지 않으며, 다섯째, 명예를 지키는 말버릇을 가지고, 여섯째,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일곱째,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여덟째,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아홉째, 외부의 유혹에 냉정해지고, 열째, 봉사와 나눔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경계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지혜롭게 경계하되 마음을 닫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한 명이 좋은 사람 10명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경계와 합리적인 의심은 자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사기 수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것들을 소중히 지켜가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재산은 지키되 인색하지 않고, 명예는 쌓되 오만하지 않으며,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쌓는 것도 결국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함이니까요. 목적을 잊고 수단에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노후에 재산을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까지 지키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평생 모은 돈과 평판을 한순간에 잃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사기꾼만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 믿었던 가족, 심지어 가까운 자식 때문에도 그 모든 걸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는 단 한 번 무너지면 평생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절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정한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노후 처세술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는 반드시 선을 긋고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사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가 들어옵니다. 형님, 이번 기회는 정말 확실합니다. 어머니, 저만 믿고 투자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제안들 중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년 지기 친구의 사업 제안을 믿고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으셨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고요. 특히 친척이나 오랜 친구라도 금전거래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인데 그럴 수 있지라는 정칭에 기대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 정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만이라도 라고 다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원칙적으로 금전거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부탁하기 어려워합니다. 재산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문제에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도움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이지. 이런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도와준 일, 빌려준 돈, 보증 서준 일은 구두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조각님께 25년 8월 13일 100만 원을 빌려드렸으며 12월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함. 이라고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억은 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면서 억울해 하시는데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적어 놓으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정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명확한 기록은 오해를 방지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건강한 거절을 습관화하십시오. 아니요 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거절하면 무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재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 번 들어준 부탁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세한 이유를 말하면 상대방이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면서 계속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거절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선을 그어주는 배려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선을 분명히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재산 규모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얼마큼 있다.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나 친척, 이웃에게까지 세세하게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과 오해를 불러옵니다. 재산을 노리는 이들은 항상 정보를 먼저 파악하려 듭니다.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 은행 예금, 투자 현황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죠. 모를수록 안전합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아도 좋을 것도 없습니다. 재산은 조용히 관리하고 조용히 지켜야 합니다. 자랑할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품격 있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명예를 지키는 말버릇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 실언이 수십 년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나 친목 모임에서 타인의 험담, 정치나 종교 이야기, 과거 자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성공담이 지금 시대에는 자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 문제가 많아. 저 집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이 나중에는 다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험담이 시작되려 할 때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면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명예는 조용히 지킬 때 가장 빛납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실수가 많을수록 명예는 흔들립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도움은 축복이지만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불화를 낳습니다. 자녀의 결혼, 재정 관리, 육아 문제에 조언을 넘어 지시를 하게 되면 서서히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세상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자녀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딸아들을 위해서 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 정도로 부드럽게 제안하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관계가 틀어지면 명예도 상처받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까다로운 부모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가족 모임도 불편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7번째,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그런 걸 다 해야 하나? 친한 사람과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세금 신고, 법적 절차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세무조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혹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따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아는 게 약입니다.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켜야 안전합니다. 8번째,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생활 태도가 무너지면 명예는 무너집니다. 단정한 복장, 깔끔한 집, 예의 바른 태도는 재산보다 오래 남는 가치입니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몸가짐을 소홀히 하거나 매너를 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집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명예를 쌓아갑니다. 식사 예절이나 대화 예절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례해져도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게 행동해야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품격의 일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세요. 외모는 늙어도 정신만큼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외부의 유혹에 냉정해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제 즐기며 살라는 말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써봐야지. 언제까지 아껴 살 건가? 이런 생각으로 과도한 사치와 충동 소비를 하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고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주변에서 걱정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층을 노린 각종 사기가 많습니다. 건강식품,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을 과장 광고로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끊임없이 접근합니다. 무료 체험, 특별 혜택, 한정 판매 이런 말들에 혹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여유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쓸 때와 아낄 때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출은 아끼지 마시고 허영이나 과시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열 번째, 봉사와 나눔으로 이름을 남기십시오. 노년기의 진정한 명예는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베풀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작은 나눔과 봉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성을 남깁니다. 꼭 큰 기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는 것, 이런 실천들이 쌓여서 진정한 명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재능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작은 실천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멘토링이나 상담, 강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씨 좋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본인에게도 큰 보람과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돈 이야기는 반드시 선을 긋고, 둘째, 작은 도움도 기록으로 남기며, 셋째, 건강한 거절을 습관화하고, 넷째, 재산 규모를 노출하지 않으며, 다섯째, 명예를 지키는 말버릇을 가지고, 여섯째,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일곱째, 법과 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여덟째,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아홉째, 외부의 유혹에 냉정해지고, 열째, 봉사와 나눔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경계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지혜롭게 경계하되 마음을 닫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 한 명이 좋은 사람 10명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경계와 합리적인 의심은 자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사기 수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것들을 소중히 지켜가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재산은 지키되 인색하지 않고 명예는 쌓되 오만하지 않으며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쌓는 것도 결국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함이니까요. 목적을 잊고 수단에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게 빛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